22,000원을 더하면 총 7만원의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열 씨가 찾았던 정비업체의 교체 비용과 약 4만원가량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형 정비업체 3군데에서 똑같은 브레이크 패드 가격을 알아본 결과 가격은 천차만별. 대기업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싸게 매입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우리보다 비싸다는 거는 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문제라는 게 뭐 자기네들 노마진으로, 우리는 거의 노마진으로 하다시피 하고 자기네들은 마진 많이 붙여서 먹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죠. 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싼 가격으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품이지만 다 우리 엔진에 들어가는 거. 공임은 달라요. 공임은 집집마다 가격이 비싼 데서는 비싸게 받고, 저렴한 가격 운영하는 사람은 적게 받을 수 있지만, 부품을 사오는 가격에서 5만원짜리 산 걸 갖다 6만원에 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의 불이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 정비 가격에 문제를 제기한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때 드렸던 게 딴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공임 소개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공임비. 부품 가격에 비해 공임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건데요. 그야말로 주객전도가 따로 없습니다. 공임비가 무려 55만원. 부품값의 2배 이상이라니 수리가 잘 됐느냐 아니냐를 떠나 너무 과한 비용이 아닐까요? 이거 갈아주고. 저쪽은 없어. 중고차 값은 400만 원인데 수리비를 갖다가 80만 원. 이것도 새로 가는 게 아니라 핀 거잖아요. 판금에서 그 사람들은. 물론 판금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고 하긴 하지만, 이거 뭐 전체 비용에 비해서 너무 배가 큰 거야.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임비. 소비자는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이에 대한 정비업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미션을 얼마, 배터리 얼마 다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어디지 저 밑에 구석에 배선에 깔았어요. 근데 우리도 못 찾아. 딴 데도 못 찾아. 찾아요. 그럼 당연히 공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데서 못 찾는데 걔네들 찾았어요.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임이 정해질 수가 없어요. 천차만별인 부품 가격과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공임비.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여성 운전자들의 피해는 더욱 크다는데요.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실험 하루 전 전체적으로 정비를 마친 자동차. 운전 경력이 짧고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여성 운전자와 운전 경력 5년 차의 남성 운전자가 각각 같은 자동차를 몰고 정비업체에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여성 운전자가 정비업체에 방문해봤습니다.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이거 차를 한 2년 타는데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수리할 거나 이런 게. 이번에 좀 점검을 해볼게요. 운전은 어디 가시죠? 근데 수다는 갖다 대서 운전이거든요? 네, 갖다 댄 것 같은데. 기본이 4만이고요. 아니 이런, 2개월 전 엔진 오일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 오일을 비롯한 항균 필터 교체를 권유합니다. 또 다른 정비업체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거 지금 연료라인이라는데 옛날 10,000원 할인이 되세요. 그러면 한 82,933원 나와요. 10% 할인을 미끼로 엔진 오일 교체와 연료 첨가제 추가 등의 작업을 권유했는데 수리 비용은 약 86,000원. 그렇다면 남성 운전자에게는 어떨까요? 똑같은 업체를 다시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해주면은 나쁠 거는 없어서 좋긴 좋은데 굳이 지금은 안 하셔도 될 생각을 찌꺼기가 많이 쌓여있지는 않는 상태니까요. 보통 플러싱이랑 이런 것들은 4만 킬로에 한 번씩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차인데도 정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여성 운전자에게 엔진 오일 등을 교체하라고 했던 첫 번째 업체의 경우도 남성에겐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간지 지금 한 3달? 그렇게 안 됐어요? 네. 이상해가지고. 그러면 또 타세요. 키로수는 몇 개